다행히 시장이 조금 바닥을 좀 잡아가면서요. 반등이 와서 다행스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적인 약세 기조의 탈피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그래도 반등이 오면서 뭔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생겼습니다. 오늘 시황해설은 글로벌 케미칼 부분 또 제약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투자하시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말 연초 시장에 부담은 있지만요. 올해 투자의 아이디어들, 기회들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주제부터 한번 이렇게 잡았습니다. 경기 침체 얘기가 글로벌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굉장히 올해 중요한 회복의 키를 가지고 있다. 중국을 보면서 수요지가 어떤 것인가를 찾을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케미컬과 제약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두 기업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철강과 화학업종의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예. 네, 봐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업황이 최악의 국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국면은 맞는데 흔히들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이 고물가로 가면서 고금리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했는데 근데 지금 또 보면은 잘 살펴보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악의 업황에서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까? 이렇게 보면 두 가지를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흔히들 보면은 화학업종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 2021년도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게 보면 델타 바이러스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양대 축이다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지금 오미크론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델타의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중국이 먼저 제일부터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오픈했을 때 그때 가동률 자체가 거의 100%까지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이 올라갔는데 그때 실적이 제가 볼 때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럼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잠궈 놓은 상태잖아요. 잠궈 놓은 상태인데 철강도 똑같은데 지금 이제 중국이 지금 오프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확진자 숫자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약간의 부작용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보면은 피크가 금방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면은 중국의 오프닝으로 인한 본격적인 생산 가동.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74달러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의 하락을 조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업황이 최악이고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2023년 올해 실적을 좀 반영해서 오히려 저점 매수 전략을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화학이나 철강, 공이, 철강과 화학, 공이 좋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스코홀딩스하고 LG화학을 오히려 전통적 개념에서 철강과 화학의 개념에서 좀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성장 사업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업황도 바닥이면서 크게 영업이익의 75%를 차지하는 철강 화학이 돌아서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이제 신성장 사업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강 업체도 많이 있죠. 화학기업도 전통화학기업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은 본업과 함께 또 새로운 성장 산업을 장착하면서 기대감이 높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본업 먼저 얘기를 하면요. 철강이나 화학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닥을 지나고 있고 중국의 생산이 이제 재개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생산 재개되는데 국내 업체들이 좋아진다는 거는 이들 철강이나 화학 업체들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앵커님 잘 보셨는데요. 매출액에 보면은 매출액의 25%를 중국에 의존합니다. 4분의 1. 그러니까 한 50%를 수출을 하거든요. 수출을 하는데 25%를 중국 수출 절반. 그렇죠. 그래서 절반인데 이 보면은 언니들 보면은 지금 NCC 가동률 자체가 지금 이제 그림에 나올 겁니다. 보면은 이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뭐냐면 한국 화학 기업들의 이제 그러니까 석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납사를 가지고 이제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을 만드는데 이 가동률 추이를 보시면 2021년에 거의 100%였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동률 자체가 거의 한 10% 정도? 90% 언더로 다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가동률을 줄였다. 그 무슨 소리냐면은
중국이 생산을 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단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기초 소재들은 네, 생산하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야 될 물량들을 생산하지 않으니까 가동률 자체가 줄면서 우리나라도 원재료를 중국에 공급하는 거잖아요.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 그렇죠. 가동률이 10% 떨어지게 되면은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가 크잖아요. 고정비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구장대 산업이니까. 이익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흔히들 보면은 화학 부분이 대부분 다 적자 내지는 BEP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요 그림에서도 보면은 2021년에 보면 가동률이 100%로 올라가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이번 2023년에는 거의 가동률 자체가 제가 볼 때 100% 육박할 것이다. 그러면은 2021년처럼 철강 같은 경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당기 순이익이 그때 당시에 2021년에 7조 원 했습니다. 예. 7조 원 했는데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한 24조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따지보면은 오히려 철강 하나만, 화학 하나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철강 화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석유화학 섹터들은 늘 뭐 전기 수리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일정 부분은 글로벌리 어디선가는 조금 공장이 쉬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100% 가동으로 가기는 전반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은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100% 수준까지 아까 표를 보여주신 걸 보면 뭐 90% 중후반으로 가더라도 상당한 그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실적으로 올해 중국이 열리면서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의 수출이 늘고 실적에 변화가 나타나겠네요. 당연히 변화가 나타나죠. 지금 이제 제품 가격 기준으로도 보면은 11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가격 추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제 4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1분기, 2분기, 3분기가 이제 성수기로 들어가는데 그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림 한 장을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LG화학 시가총액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금리일 때 저금리일 때 포스코 홀딩스하고 LG화학 주가가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했는데 지금 뭐 고물가 아닙니까,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은 물가 기준이 얼마입니까? 7.1%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4.5%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빨간색인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가 주가가 많이 급락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중국이 돌아가고 유가가 낮아진 유가를 반영한다면은 7.1%의 고물가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라고 봐요. 중국이 돌아간다면. 한국 NCC 기준으로 가동률이 10% 올라면 전 세계 저물가의 중국 제품이 쫙 풀리기 시작한 순간 제가 볼 때는 물가 수준이 훨씬 많이 떨어질 거라 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고물가보다는 중물가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고금리 수준에서 중금리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이 생산을 가동한다면 그런 걸 가정해 본다면 그런 쪽으로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한국의 철강과 화학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중국이라는 키워드는 올해 굉장히 투자에 그 인사이트가 있는 쪽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한 증권사 자료 보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가 이제 단계적으로 차례차례로 간다 그러면서 일단 의약품 지금 뭐 감기약 부족하면 간다면서요. 그다음에 뭐 화장품, 의료 미용기기, 여행 항공 이렇게 간다는데 요거는 작은 틀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은 소비재에서 이런 그 소재주로 이제 큰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팩트로 보여주신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코로나가 재앙으로 번지지 않고 다시 지금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지 않고 잡힌다는 전제예요. 예, 전제인데 지금은 뭐 중국 상황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뭐 상당히 뭐 우리 입국자들 중에 상당수 확진이고 중국은 뭐 상해 같은 경우 상당수 시민이 베이징이나 확진된 것 같다. 이거를 중국이 극복할 수 있나? 뭐 백신도 변변치 않고 의료 체계도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 지금 이제 코로나를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종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델타였고 하나는 오미크론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보면은 뭐 한 3월 지나서 풀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전격적으로 풀었잖아요. 네네. 푸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도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서 보시면은 이 마스크를 쓰는 빈도도 좀 약해져 있고 이렇게 사망률, 치사율 자체도 낮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사람을 거쳐서 계속 이렇게 감염을 되면서부터 바이러스 강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바이러스 나올 수 있죠.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에서 코로나까지 이렇게 쭉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먼 이야기 같고 예. 지금 현재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떨어지면서 조금 견딜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00개 국가 중에서 거의 뭐 단적으로 말하면 199개 국가가 이런 과정들을 오프닝을 다. 했는데 네. 중국만 지금 현재 거의 제로 코로나 했잖아요. 그래서 열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크게 보면은 전 세계 백신은 양등분하고 있습니다. 2등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파이자, 모더나를 바이오엔텍 같은 백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은 미국이나 유럽 주도의 백신국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백신이 보면 하지만 러시아의 백신, 그다음 중국 백신인데 세상의 절반은 미국, 유럽 백신을 맞았고, 그러니까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았고, 네. 세상의 절반은 중국 백신을 맞았어요. 지금 그러네요. 견뎌왔는데, 인구수로 보면. 네, 인구수로 보면 예. 78억이 거의 양등분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은 네. 미국이나 서유럽이 파이자, 모더나 백신이 이제 남아 돌아요. 예. 유효기간 남.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무료로도 제공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mRNA 백신이 중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인데 경구용 치료제는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그다음에 머크 약이 있는데 네. 두 가지 약이 있어요. 뭐 약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파이자도 그렇고 머크 약도 그렇고 중국이 지금 현재 생산을 시작해서 처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들의 백신하고 치료제도 지금 현재 계속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특화 사백신도 개발을 했고, 예. 그다음에 경구용 치료제도 스스로도 개발을 했고, 여러 가지 스프레이도 개발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희건이 주장했던 게 보면 중국은 모든 준비를 끝냈는데 계속 제로 코로나를 고집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열만한 단계에서 열었고, 예. 그다음에 이 또한 제가 볼 때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되면 피크를 치고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치사율이 이제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그 치료제하고 백신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려할 거는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려할 건 아니다 이렇게 봐요. 오히려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재개하는 시점이 언제일까? 그거 긍정적인 점을 좀 봐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철강과 화학의 대표 주자이지요. 봐야 되는 이유를 기본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본격적인 생산 가동 이걸로 오늘 그냥 큰 그림을 사실 그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 기업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신사업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LG화학은 사실 화학 말고 뭐 바이오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이제 양극재 쪽, 이쪽 2차 전지 쪽 모멘텀이 있어서요. 두 기업의 신사업에 대한 전망이나 포인트 좀 마지막으로 알려주세요. 흔히들 보면은 이게 철강이나 화학이나 철강 같은 기업이 생뚱맞는 게 아니고 이런 합금이라든지 이런 합성 기술이 발달돼 보다니까 이런 배터리라든지 양극재, 음극재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였어요. 예. 그래서 보면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철강 분야가 있지만은 지금 이제 리튬이라든지 리튬 염호, 니켈 광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양극재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지금 이제 신성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매출액 규모가 지금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85조 원입니다. 85조 원에 시가총액이 24조 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한 45조인데 절반이 화학이고 네. 절반이 지금 다른 이제 부분. 배터리가 한 81%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이제 캐파가 220 기가와트 아워. 전 세계가 한 1200 기가와트 아워거든요. 거의 한 15%를 차지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는 스스로 하고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LG화학의 양극재는 에코프로 BM을 몸 안에 그러니까 LG화학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암제 기업 아베오를 미국 기업들 인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평가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화학과 철강이 좋아지는 그런 분야.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1분기, 2분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배터리 강국, 그다음에 양극재 강국인데 이런 겁니다. 이게 클 수밖에 없는 분야가 보면은 이런 겁니다. 유럽 회사들한테 국제 유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러면은 74달러라고 그럴 것 같다는 그죠? 그렇죠.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국가들한테 지금 석유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6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배럴당 네. 지금 200달러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천연가스 가격이 보면은 네. 이게 지금 현재
MMBTU당 20달러인데 꼬박이 네. 9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80달러까지 올라갔다. 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다 보니까 이게 급등했다는 거예요. 석유하고 가스는 페르티상으로 같이 연동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옛날에는 기후정액이라는 대명분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차를 밀어붙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 유럽 같은 경우는 저렇게 보시면 붉은색이 그 페르티상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네.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생존에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포스코홀딩스, LG화학의 신성장 사업을 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소위 좀 안정적으로 쫙 갈 수 있는 기업들이죠. 포스코홀딩스, LG화 두 기업을 아주 무게 있게 오늘 좀 다뤄주셨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